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공공재개발로 개발하면 어떻게 건설하는가입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 지역을 향상시켜주고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사업비 융자를 총 사업비의 50%까지 1.8%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주민 개인에게는 이주비를 융자해 주는데 보전금의 70%까지 3억 원 한도 이주비를 1.8%로 지원해 줍니다. 기반시설 국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50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사업성 보장입니다.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시켜서 주민이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예외입니다. 얼마든지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주민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속한 인허가입니다. 도시계획 수권 소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통합 심의하므로 한 가지씩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시 규제 완화로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단계 종상향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구는 준주거 지역이 절반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켜서 1100%까지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엄청난 이익이죠.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분양 상한제에서 제외되므로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분양 해소입니다. 미분양된 상가, 공장 등 비주거 시설은 공간 지원 니치를 통해서 공공이 매입합니다. 공간 지원 니치란 SH공사가 관리하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공공이 모두 매입하므로 미분양 나더라도 우리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 50%까지 연 1.8%로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절대로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주비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전금 70%, 3억 원 한도까지 연 1.8%로 이주비를 융자해 주고 공공상가 등 정비 기반시설 조성 시 국비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속한 인허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해 줍니다. 즉 교통 환경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지하 영향평가 등 순차적으로 하는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해줌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공공재개발의 기대 효과로서는 분양을 포기한 소유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분양을 포기할 지경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상가 매입 지원으로 사업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 내 갈등을 완화시켜줍니다. 정부가 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구 예를 들면 육지구는
전체 세대수가 995세대이고 48평형을 189세대 짓고 37평형을 535세대 짓고 26평형을 143세대 짓고 17평형을 128세대 짓습니다. 일반 분양을 648세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995세대를 지으면 민간으로 324세대 짓는 것보다 3배를 더 짓기 때문에 수익성이란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이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동의율입니다. 주거 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토지의 면적은 2분의 1로 공동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요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3분의 2 토지 소유자 동의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형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공사 브랜드는 주민이 선택사항입니다. SH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별 세대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간 재개발과 동일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서 평별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반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종전에 정비계획 수립 위반을 하는 데는 완화해서 이것을 3분의 1을 완화해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주민 50%가 동의하면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공공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2024년 1월 18일 날 신문에 난 것입니다. 위반 동의율 50%로 완화. 재개발 정비계획 위반 시 50% 이상 동의하는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동의율을 완화한 것을 신문에 게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위반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권리가액이 클 경우 1+1이 가능한지입니다. 이것은 SH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1 주택을 공공으로 하면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종전에 소유한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분양받을 2주택 주거 전용 면적보다 합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25평은 실제 평수가 17평이고 아파트 35평은 실제 평수가 25평입니다. 이 두 주택의 실제 평수를 합하면 42평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42평이 넘으면 이 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권리가액, 이 새로 받을 2주택의 분양 가격의 합보다도 큰 경우에 2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지구를 예로 들면 25평형은 7억 4,300만 원에 분양하고 37평형은 9억 1,500만 원에 분양하고 45평형은 10억 9,500만 원에 분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25평과 37평을 받으려고 하면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 자기 집이 16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1가구 2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배분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비사업을 하면 주민에게 모두 수익은 주민에게 모두 배분되고 SH는 수수료 3%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 보증금 70% 3억 원 한도를 연 1.8%로 그 주민에게 융자해주고 재개발 임대 입주자 자격 확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우리가 2007년 5월 17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2007년 5월 17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만이 임대주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공공으로 개발하면 공공시행자 지정시부터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행자 지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모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육지구를 개발할 시에 대명연립 201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명연립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시 가격이 4억 4,100만 원입니다. 대명연립을 계산해 보면은 토지가 약 12.9평인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2.50 곱하기 91.66은 10억입니다. 10억 1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조합원 분양 가격이 37평형이 9억 1,600만 원으로 이것을 빼면은 37평형 아파트를 받고도 9,455만 1,000원이 돈이 남습니다. 이만하면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은 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구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는 549%, 상업지구는 899%인데 용적률이 이것을 모두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11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최고 24층으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최고 61층으로 짓게 해줍니다. 세대수가 육지구가 324세대인데 999세대를 짓도록 해줍니다. 이익이 엄청납니다. 공공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공공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설 1구역은 2005년 7월 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20년까지 16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 2021년 1월 14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3년 주민통일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공공재개발로 하니까 2025년 1월 착공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농 9구역입니다. 전농 9구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4%를 300%로 올려주고 층수도 35층은 그대로 층수는 그대로 했지만은 세대수를 998세대에서 1180세대로 더 많이 짓도록 해 주었습니다. 전농 9구역은 2007년 7월 4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었고 그때부터 2020년까지 1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올해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농 국의원 이렇게 현대에서 힐스테이트로 이렇게 짓습니다. 공사비 및 분양 가격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이것은 SH공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민간으로 개발을 하면은 공사비가 650만 원일 경우 73.25%, 82.54%, 이것은 비례율입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로 하면은 똑같은 분양 가격으로 하더라도 123.87%, 142.33%입니다. 월등히 공공재개발이 이익이 많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 검토 계략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공공을 신청하면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공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이것은 5지구와 6지구의 약도입니다. 이 길은 단지 내의 길이고 이 길도 단지 내의 길입니다. 이 길도 단지 내의 길입니다. 6지구와 5지구가 함께 개발을 해야 훌륭한 아파트가 됩니다. 이것은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포레스트입니다. 아크로포레스트 116제곱미터가 실평수 116제곱미터가 56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1억 5,994만 원인데 아파트를 잘 지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지구는 현대에서 세계적인 설계회사가 시카고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과 매치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최고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롯데 20억보다도 수자인 17억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 30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6지구보다도 더 멋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더 많은 이익을 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